넓이를 구하려면 부호를 제거해주면 되겠죠. 그럼 부호를 어떻게 제거해줘요? 절대값. 자, 그래서 우리가 넓이는 어떻게 구하냐면 f의 만약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f의 절대값의 정적분을 해주면 된다. 다시 예를 들어 fx가 단순히 그냥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a부터 b까지를 이야기할 때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이건 그냥 a부터 b까지 fx dx 이렇게 써주면 됩니다. 그냥 해주면 되죠. 근데 만약에 fx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는데 내가 여기에 넓이를 구하고 싶다면 어떻게 하냐? a부터 b까지는 그냥 적분이 되죠. 왜냐면 위에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 마이너스잖아. 그치? 그럼 어떻게 해요? 마이너스 붙여놓고 b부터 c까지 fx dx 마이너스 뭐 여기다 붙여도 되고 뭐 안에다 붙여도 되고 상관은 없어요. 그쵸? 그래서 절대값을 취해준 다음에 그거에 대한 정적분해를 주면 된다. 접어 올린 애가 누군지를 명확하게 이해해야지 우리가 마이너스를 붙일 대상을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이게 단순히 x축과 이루는 영역의 넓이뿐만 아니라 곡선이 다음과 같이 y는 fx와 뭐 y는 gx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합시다. 여기서 내가 뭐 a부터 b까지 넓이를 구하고 싶어. 그럼 그냥 f에서 g를 뺀 것을 a부터 b까지 적분하면 돼요. 근데 일반적으로 곡선은 다음과 같이 이렇게 붕 떨어져 있는 형태보다는 뭔가 이런 식으로 맞물리는 서로 교차하는 그래프가 더 많이 나오죠. 그래서 자, 얘를 우리가 fx라고 두고 얘를 gx라고 둔다면 내가 여기에 있는 넓이를 구하고 싶을 때 a부터 b까지는 그냥 fx에서 gx를 뺀 걸 적분하면 되지만 b부터 c까지에서는 g가 더 크잖아요. 그쵸? 그래서 마이너스 fx 더하기 gx 여기다가 마이너스 붙인 걸 정적분 해줘야 된다. 어찌됐든 이걸 우리가 인테그랄 a부터 c까지 절대값 fx 빼기 gx dx라고 쓸 수 있다는 거죠. 전체 그냥 계산하고 절대값 하면요? 안 됩니다. 달라요. 아까 전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여기가 뭐 넓이가 1이고 여기가 뭐 마이너스 3이라고 하자. 이렇게 한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한 값은 마이너스 2예요. 4가 아니라. 그쵸? 상쇄된다고. 플러스랑 마이너스랑. 그렇기 때문에 만약 여기랑 여기 넓이를 구하고 싶으면 이렇게 접어 올린 1과 3을 기준으로 각각 더해서 4가 되는 거지. 우리가 이거를 정적분한 건 절대값 한다고 해서 마이너스 2의 절대값 2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거를 구분 지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훌륭하고 여기까지가 곡선과 곡선 사이의 넓이라는 개념입니다. 너 저기 민지 옆에 하다. 될 수 있나? 자, 그러면 어쨌든 얘를 우리가 정적분을 되게 많이 해야 되지. 그러다 보니까 역시나 귀찮아. 그래서 일련의 공식들을 제시합니다. 그래서 적어두죠. 뭐 당장 안 쓸 수 있는데 적어둡시다. 어차피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할 거예요. 나중에 시험 앞두고 다시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넓이 공식이라고 하는 것들이 있다.
넓이 공식이라는 게 있어서 그거를 좀 적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많아요? 이차 함수가 어떤 직선과 이루는 교점이 알파 베타라고 할 때 최고차항 계수가 a라고 하고 여기 넓이는 (6분의) 절대값 a, 넓이니까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 됩니다. (3차) 함수 ax 세제곱 플러스 블라블라라는 애가 알파부터 베타까지 있을 때 여기 넓이, 그러니까 접하고 관통하는 경우에요. 그때는 넓이가 12분의 절대값 a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이 됩니다. 자, 그럼 3차 함수, 4차, 그러니까 2차 함수, 3차 함수 있으니까 누구도 있어요? 3차 함수, 개형 중에 이렇게 생긴 애가 있죠. 그쵸? 여기 넓이, 얘는 y는 ax 4제곱 플러스 블라블라인데 걔는 20분의 절대값 a에 여기를 알파 베타, 이거 좌우 반전해도 상관없어요. 좌우 반전은 상관없습니다. 베타는 그냥 저렇게 생긴 거에 오른쪽 거에서 큰 거에서 작은 거 뺀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거 말고 하나가 더 있어요. 4차 함수는 2개가 있습니다. 알파와 베타를 기준으로 여기 넓이는 30분의 절대값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5제곱. 근데 실제로 3차 함수에서는 2차 함수는 애초에 그 교점이 저런 거밖에 없어서 2차 함수는 애초에 교점이 이런 거밖에 없어서 그냥 하면 되는데 3차 함수는 이거 말고도 많거든? 그래서 그게 문제죠. 자, 이때 2차 함수를 우리가 이런 식으로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좀 여기서 추가, 이게 가장 기본이고요. 추가되는 게 몇 개 있는데 2차 함수가 그러니까 2차 함수와 2차 함수가 있을 때 여기 넓이를 이야기한다면 이렇게, 그러니까 알파와 베타, 이게 2차 함수가 직선과의 관계든 2차 함수와의 관계는 어차피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입니다. 문제는 최고차항의 개수가 분자가 되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여기도 a가 있고 b도 있잖아, 그치? 그럼 둘을 뺀 거에 대해서 절대값을 취해준다는 거죠. 누가 크고 작은지는 관심 없어요. 어차피 절대값이니까. 그리고 얘는 3차 함수에 대해서 이렇게 생긴 거에 대해, 그러니까 알파, 베타, 감마가 있는 거죠. 여기 넓이 S1이라는 게 6분의 절대값 A, 여기 좀 복잡해요.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곱하기 감마에서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를 뺀 거. 이거를 외우는 게 맞아요, 선생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좀 지저분하게 생겼지만 계산이 생각보다 깔끔합니다. 그러니까 원래 계산이 지저분한 애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식도 지저분한 거예요. 그럼 얘 S2는 어떻게 되냐면 똑같은데 얘는 감마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곱하기 2분의 베타 플러스 감마에서 알파를 뺀 거다. 이렇게 봐주면 됩니다. 좀 지저분하죠? 사실 이것까지 외우기 부담스러우면 이 정도만 외워도 되는데 많죠. 이렇게 이건 대칭이 아니더라도 쓸 수 있어요. 근데 대칭형일 때, 대칭 형태일 때 여기 한쪽 넓이, 한쪽만 넓이 하죠. 한쪽 넓이가 얘가 좀 편해요. 이거 외우기가 좀 편하죠. 생긴 게 깔끔해서. 다음과 같은 애가 있다.
이 정도까지 이야기하죠. 이 정도까지 이야기합시다. 물론 공식을 안 쓰는 경우도 많지만 쓸 수 있다면 써보자는 거죠. 자, 다 적었다면 바로 진행해보죠.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금방 끝납니다. 자, fx가 마이너스 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가 적당히 x는 k라는 걸 그었을 때 걔를 기준으로 넓이를 S1, S2, S3이라고 썼대요. 근데 이게 웬걸? 등차수열이래. 세 개가 등차수열이라는 말은 우리한테 뭐 하라는 걸까요? 세 개가 등차수열이다. 그치? 등차 중앙. 즉 S1 더하기 S3이 2S2죠. 맞아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게 S2네? 맞아? 그러면 S1 더하기 S2 더하기 S3이 얼마야? 3S2죠? 근데 이 3S2가 뭐라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2 적분하면 되죠? 맞아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 X제곱 더하기 2X를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적분하면 되죠? 맞죠? 그게 얼마라고? 6분의 27 2분의 9가 됩니다. 그래서 넓이는 2분의 3. 아니 선생님 어떻게 암산했어요? 저기다 대입하면 되죠? 6분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계산하면 돼요. 사실 안 외워도 돼. 진짜 안 외워도 돼. 근데 나라면 외우고 그냥 하겠어. 안 외워도 불가능한 거 아니에요. 이거 계산하면 되죠.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정도는 괜찮거든? 할만해. 진짜 문제는 이게 분수 뜨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계산이 망가져요. 분수 곱하기 분수의 거듭제곱 분수 곱하기 분수 이거 통분하고 더하고 약분하고 이게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래요. 곱하기는 실수를 덜 하거든? 분수 통분해서 더하기 하는 순간 계산 실수가 와르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제시하는 거예요. 물론 이런 식으로 못하는 것도 있죠. y는 x 세제곱에 대해서 a와 b라는 게 있고 여기 넓이를 S1 여기 넓이를 S2라고 했어요. S1은 그냥 a부터 0까지 x 세제곱 적분한 거에 뭐만 붙여주면 돼요? 마이너스만 붙여주면 되죠. 왜냐면 아래에 있으니까. 맞지? 그래서 4분의 a 4제곱이 됩니다. 그럼 S2는 0부터 b까지 x 세제곱 dx잖아? 4분의 b의 4제곱이 되는 거죠. 그치? 근데 a가 3b의 절대값이에요. 그럼 이거 뭐야? 4분의 81 b 4제곱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래서 S2분의 S1은 얼마? 81 이렇게 됩니다. 뭐 요 정도는 그냥 단순 계산이니까 어렵지 않다.
이건 보면서 할게요. 천천히 보면서 하겠습니다. 999번. y는 fx와 y는 gx가 0과 2와 4. 자, 여기 그림 중에 누구예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거죠. 대칭인 거. 마이너스 알파, 0, 알파 이렇게 대칭이 형태지. 왜냐면 0, 2, 4. 이쁘게 생긴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 넓이 얼마라고? 4분의 절대값 A. 개수 얼마인지 모르지만 2의 4제곱이죠. 근데 그게 얼마래? 2. 그럼 A 얼마예요? 2분의 1이죠. 그러니까 fx 빼기 gx는 교점이 3개잖아. 그치? 이렇게 쓰는데 원래 개수를 써야 된다고. 얼마라고? 이렇게. 그럼 지금 문제에서 물어보는 G1 빼기 F1은 뭐예요?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3 곱하기 마이너스 1. 왜냐면 지금 요거랑 순서가 어때? 바뀌었죠. G에서 F를 뺀 거잖아. 그러니까 마지막 마이너스 1만 붙여주면 답이 나오죠. 이렇게 공식 써서 하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어떻게 했어야겠어요? 간단하죠. 일단 fx 빼기 gx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쓰고, 이게 오른쪽 건 지울게요. 일단 이거 그래프 보면서 fx 빼기 gx를 뭐라고 써요? 최고차인 개수는 모르지만 이렇게 됩니다. 전개하면 얘를 2부터 4까지 적분한 게 2다. 이거 풀면 A 뜹니다. 어렵진 않죠. 귀찮을 뿐이죠. 그렇죠? 말하고자 하는 의도는 어렵다는 게 아니야. 어려운 걸 쉽게 풀어준다? 그게 아니에요. 귀찮은 거, 계산 실수 나올 거 없애주겠다는 이야기죠. 오케이? 이해가요? 질문 있어요? 물론 계산하면 됩니다. 오래 걸리진 않죠. y는 x제곱과 얘를 x축의 방향으로 마이너스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5만큼 평이동하네. 얘가 있다고 합시다. 얘랑 얘를 둘러싼 도형이래요. x축 대칭 이동을 했다 했죠? x축 대칭 이동. 그럼 이렇게 되고, 맞죠? 이거네.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네요. 내가 원하는 건 얘랑 얘가 이렇게 둘러싸인 거잖아. 그치? 그럼 교점부터 구해야겠죠. 교점 얼마예요? x제곱은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6이랑 2x제곱 더하기 2x 그럴 리가? 5만큼 했죠? 미안합니다. 또 틀렸네. 그러면 플러스 4죠. 심지어 마이너스 4는 0. 그래서 여기가 마이너스 2고 여기가 1이 됩니다. 여기 넓이 구하고 싶다는 거죠. 여기서 그림 누구예요? 저 그림에서 오른쪽 위에 거 맞죠? 두 번째 거에 첫 번째 거죠. 얘는 개수가 마이너스 1이고 이건 개수가 1이잖아. 그치? 그 둘 빼면 얼마예요? 2. 마이너스 2의 절대값이겠지? 그 다음에 3의 세제곱. 그러면 9. 물론 마이너스 2부터 1까지 지금 위에서 아래에 있는 거 빼줘야겠죠. 위에 있는 게 얘입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2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4를 정적분한 거예요. 이렇게 되죠. 계산해주면 됩니다. 계산하면 9 나올 거예요. 근데 저기 공식이 있으니까 그걸 쓴 거다. 알았죠?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물어봐요.
질문 없으면 지울게요. 1010번. 1과 0에서 이렇게 접하고 지나는 거죠. 맞아요. 몇 번째 그림이에요? 왼쪽 두 번째죠. 맞아요. 그래서 뭐 12분의 1 곱하기 1에 자, 최고차항 개수 2라고 했네. 그래서 6분의 1. 물론 어떻게 해줘야 돼요? 내가 원하는 거는 0부터 1까지 이 fx에서 gx 뺀 거의 넓이인데 fx에서 gx, fx랑 gx를 구한다는 게 아니야. fx 빼기 gx가 뭐라고? 만나고 지나고 접한다. 뭐라 했어요? 최고차항계수 2 x에 x-1의 제곱 dx 이렇게씩 쓸 수 있죠. 이거씩 못 쓰면 이건 못 풀어요. 이건 못 풉니다. 그럼 못 풀게 돼요. 이것까지 모르면. 기억하자 했죠. 지나는 건 하나, 접하는 건 두 개, 기울기가 0이면서 지나는 건 세제곱. 외우자 했어요. 그쵸? 기억하자 했죠. 그거 바탕으로 식 쓰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거 외운 거 다 이거 식 쓰려고 한 거야. 그러니까 앞단원에선 필요가 없다니까 외운 게 이런 데서 다 드러나요. 알았죠? 그러니까 앞에서부터 그냥 차근차근 외우면서 오자고. 알았죠? 물론 이거 안 외워도 풀 수는 있어. 어떻게? fx랑 gx라는 게 f0은 g0이고 f1은 g1이면 f'1은 g'1이다 까지 해서 풀 수 있습니다. 추천하지 않는다. 맞죠? 또 언제 풀고 있을 거야? 계산도 지금 보면 알죠? 이거 계산만 해도 전개해서 적분하려면 귀찮겠지. 근데 이거 식도 이렇게 구해야 돼. 다시 얘는 어떻게 하겠어? f 빼기 g f0 빼기 g0은 0 f1 빼기 g1은 1 f'1 빼기 g'1은 0 fx 빼기 gx가 뭔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2인 3차 함수. 이걸로 구하고 그래서 나온 게 얘인데 그거를 전개해서 적분한 다음에 구한 게 이거다라고 하고 싶은 거잖아. 그쵸? 이해 가요? 가능해. 대신 뭐라고? 계속 말하지만 귀찮다고. 오씨, 인사신경이 아주 훌륭한데. 자,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해는 가죠? 어떤 방향이든 이해는 가죠? 그러니까 많이 외우면 이거고요. 적당히 외우면 이거고요. 아무것도 안 외우면 이거예요. 알았죠? 물론 암기가 잘 안 되는 주제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1010. 이거 근데 의미 자체가 얘는 단순 계산 문제가 아니라 의미가 굉장히 중요해서 많이 나오는 주제가 있어요. 바로 얘는 잘 기억해 둡시다. 2차 함수에 대해서는 뭐 이런 또 꼼수가 있긴 한데 이건 3차 함수라서 그런 건 없고요. 학교 시험에 그래서 많이 나오는 편이에요. 얜 딱히 꼼수를 그러니까 뭐 암기할 만한 거를 잘 못 찾아서 자 여기에서 넓이가 같대요. 넓이가 같대. 뭐가라는 거야? 넓이가 같다? 근데 둘의 차이가 있죠? 뭐요? 하나는 위에 있고 하나는 아래에 있어. 그럼 어떤 아이디어로 이끌어낼 수 있어요? 부호가 다르다. 그럼 어떻게 쓸 거? 맞아요. 저 아이디어 우리가 어디서 처음 배운 줄 알아? 수학 상 2차 방정식 파트에 이런 게 있어요. 지금 딱 요즘에 아까 말했던 예비 고1 애들이 하는 거. 이거에 두근이 절대값이 같다. 같고 부호는 다르다. 이런 멘트가 나와요. 절대값이 같고 부호가 다르다. 그리고 A를 물어봅니다. 그럼 뭐예요? 그냥 깔끔하게 마상 뜨면 된다는 거죠. 왜? 절대값 같고 부호 다르면 합이 0이란 거거든. 마찬가지예요.
넓이만 바꿨을 뿐이야. 넓이라는 표현으로만. 절대값, 넓이가 절대값이니까 맞지? 절대값이 갖고 부호만 다른 거야. 야 근데 이거랑 더 할 수가 있나? 아 젠장. 넓이가 같다라고 했죠? 더 하면 안 되죠. 얘 밑에 있어서 그런 거야. 밑에 있어서 마이너스 붙인 거죠. 근데 어떻게 S1이랑 S2를 뺄 수 있어? 이거 가능해? 가능하다고. 아까 했잖아. 얼마냐? 어? 정적분하면 그게 부호 취급하면서 넓이 구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적분의 의미가 뭐야? S1 더하기 마이너스 S2를 하는 거죠. 넓이에다가 부호까지 붙인 게 정적분이잖아. 그치? 그걸 차례로 더하였다는 의미죠. 자, 근데 우리가 이걸 계산하고 싶은데,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하고 싶은데 얘가 누구야? 얘가 누구야? 안 알려줬어. 그러니까 그냥 일단 알파로 쓰는 거예요. 이때 알파의 특징은 뭐예요? (0이) 되는 값입니다. 문자를 새로 등용한다는 거예요. 근데 요거에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 알파를 설정하는 걸 보통 다 못해서 뭐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틀린 거야. 아까 걔네들은 꾸역꾸역 한다고. 꾸역꾸역 하면 돼. 숫자 다 써 있으니까. 맞지? 적분하면 되고 대입하면 돼요. 얘는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 그래서 방향을 못 잡아요. 알파 쓰고 시작하는 건데 얘가 그래서 제일 중요해요. 첫 단추를 꿰는 거죠. 의미 써주고요. 자, 적분합시다. 4분의 1 x 4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kx를 0부터 알파까지 적분하면 4분의 1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k 알파가 0이 된 거죠. 근데 이거를 어떻게 k를 구해? 알파가 뭔지 모르잖아. 대입하면 됩니다. 어떻게? k라는 게 마이너스 알파 세제곱 더하기 2알파죠. 대입합니다. 4분의 1 알파 4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알파에다가 얘를 대입해요. 그럼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4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 마이너스 4분의 3 알파 제곱으로 묶으면 알파 제곱 마이너스 3분의 4는 0이 되죠. 그래서 알파가 진짜 숫자가 기분 나쁜데 루트 3분의 2가 되고요. 그치? 알파 0보다는 크잖아. 그래서 k는 대입하면 됩니다. 마이너스 3루트 3분의 8 더하기 이거잖아. k가 맞지? 이거에다 대입하는 거예요. 숫자가 너무 지저분해요. 그런 문제도 있는 거야. 그런 문제도 있는 것 뿐입니다. 계산하면은 이게 9분의 4루트 3 이렇게 유리화까지 시켜줄 수 있겠죠. 이해가요? 어려워요. 이 문제는 어려운 문제예요. 그래서 학교 시험에 많이 나온다는 건데. 그냥 어렵습니다. 단서를 달 이유가 없죠. 그냥 어렵습니다. 어려운 문제고요. 자, 이때 그래서 여기 정적분하면 넓이가 같다. 그래서 정적분하면 0이다라는 아이디어가 진짜 많이 나와 학교 시험에. 근데 하필 2차 함수는 그것마저 꼼수가 있어요. 그래서 3차 함수가 뜬 거야 여기서. 2차 함수는 어떤 꼼수냐면 여기랑 만약에 넓이가 같다. 뭐 여기가 넓이가 같을 수도 있죠. 맞죠? 어디가 넓이가 같든 그림상으로 넓이가 같아 보이지 않지만 넓이가 같다면 반드시 2대 1입니다. 길이가. 기울어져도 상관없어요. 이런 식으로 있어도 여기랑 넓이가 같잖아요? 그럼 반드시 1대 2입니다. 그럼 넓이 같아져요. 알았죠? 저거는 사실 좀 어려운데 저게 우리가 앞서서 맨날 했던 2대1 예에서 나온 겁니다. 왜 그런지 이해 못하겠죠? 근데 여기서 나온 게 쟤야.
사실 제가 여기서 나왔다라고 해도 괜찮고. 맞죠? 어떻게 이해하든 괜찮은데 이 2대1이랑 얘랑 관련이 있어서 이렇게 2대1이고 1대2랑 넓이가 전부 다 같다. 여기가 S면 여기도 S고 여기도 S다. 이렇게까지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하나 뭔가 쌓여가는 느낌인데 이 정도가 끝이에요. 물론 더 있긴 한데 나중에 이야기하죠. 아마 여기서 안 나올걸? 넘어갈게요. 1020번. 요게 이제 엄청 어려운 아이디어는 아닌데 요 알파 설정하는 거 이게 중요하다 했죠. 이 문제도 그걸 이용합니다. 난이도를 이야기하면 그렇게 엄청 어렵지 않은데 이 알파만 설정하면 보통 이 알파를 설정 못하기 때문에 이 문제도 많이 틀려요. 예를 들어 아까 3학년 얘기했잖아요. 3학년 모의고사 문제 이게 나왔어. 10번 문제였어. 10번 문제. 모의고사 10번 문제. 왕창 틀리더라고. 왕창 틀려요. 그러니까 센 중인데 맞지? 그러니까 까먹는 게 문제인 거야. 왜냐면 말했지만 센만 다 할 수 있어도 3등급 떠. 진짜 C단계까지 안 가도 B단계만 다 할 수 있어도 딱 3등급 뜨거든. 근데 문제는 뭐야? 수학 1, 수학 2, 미적분. 뭐 수학 1, 수학 2, 확통. 세 권에 대해서 다 알아야 됩니다. 이게 빡센 거죠. 복습을 좀. 근데 지금 열심히 해두면, 그러니까 시험 기간 때 빡세게 해두잖아. 그럼 생각보다 기억이 오래 남습니다. 맞죠? 그러니까 그냥 할 때 열심히 하면 돼요. 각설하고. y는 마이너스 x제곱 더해 4x란 그래프가 다음과 같이 4를 절편으로 있습니다. ax제곱이라는 애가 뭐 양수라 했으니까 이렇게 그려지는데 여기 넓이가 2등분을 시켰다는 건 여기 넓이의 절반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럼 얘 누구야 교점? 모르죠. 알파라고 쓰라고. 그러니까 원하는 건 뭐냐면 인테그랄 0부터 알파까지 얘에서 얘 뺀 거죠.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ax 제곱을 적분한 게 절반이야. 뭐에? 0부터 4까지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4x를 적분한 거의 이때 알파의 정체는 뭐라고? 이 알파를 여기랑 여기에 대입한 게 a알파 제곱이 이랬을까요? a알파 제곱이 마이너스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어차피 알파는 0이 아니니까 a알파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까지도 이야기할 수 있겠죠. 뭐 나누는 거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거 적분해가지고 알파 대입하고 하기 싫죠. 그래서 어떻게 하자고? 다시 쓰겠습니다. 자, 왼쪽 거는 얘에서 얘 개수끼리 뺀 거 맞죠? 개수끼리 뺀 거의 절대값. 그럼 a 더하기 1 나누기 6 곱하기 알파의 세제곱은 그쵸? 왜냐면 알파 빼기 0의 세제곱이잖아요. 이거는 2분의 1 곱하기 6분의 최고차항 계수 1 곱하기 4의 세제곱이 됩니다. 6분의 1, 6분의 1 똑같으니까 지우고요. 이거 어떻게 되냐? a 더하기 1 뭐 어쩔 수 없죠. a 더하기 1의 알파 세제곱은 a 알파 세제곱 더하기 알파 세제곱은 a 알파가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라서 알파 제곱에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4 더하기 알파 세제곱은
그래서 이거 애초에 넘겼으면 그냥 깔끔해지는구나. 나도 멍청한 짓 했네. 4알파 제곱이 얼마? 저거 계산하면 얼마냐? 64, 32가 됩니다. 알파는 2루트 2. 자, 그럼 A 알파 2루트 2는 4 마이너스 2루트 2. 그래서 A는 루트 2 마이너스 이게 됩니다. 괜찮아요. 알파 대입하고 알파 대입해서 해도 괜찮다고 느껴지죠. 이것마저 이렇게 긴데 더 길어지면 슬프다. 알파 설정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이 문제의 시작은 알파의 설정입니다. 다시 한번 말해서 얘가 가장 중요해요. 보통 이 문제 틀린 애들 다 이거 틀려 몰라서 틀린 거야. 그러니까 몰라서 틀린다기보다 이게 맞을까라는 그 의심. 그 의심이 문제를 풀지 못하게 합니다. 손이 안 움직이거든. 이게 맞을까? 다른 거 있는 거 아니야? 이게 맞거든. 확신해갖고 진행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근데 머뭇거리는 순간 힘들어진다. 얼마 안 남았어요, 여러분. 이제 절반 했습니다. 절반 했어요. 절반만 더 하면 끝나요. 자, 1025번. 마이너스 1과 a와 1을 기준으로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넓이의 최소. 넓이가 최소가 되도록 해달래요. 어떻게 하면 돼요? 여기 넓이는 마이너스 1부터 a까지. 얘가 x 플러스 1 곱하기 x 마이너스 a 곱하기 x 마이너스 1이잖아? 전개하면 어떻게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ax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이렇게 인수분해 전개되죠. 그래서 얘를 적분하고 마이너스 붙었잖아. 이거 마이너스잖아. 근데 내가 원하는 건 넓이니까 마이너스를 내가 붙여야 돼. 이거를 쓰면 여기다 a를 대입하고 뭐 a 대입하니까 맞지? a에 대한 어떤 함수가 나오겠죠. 맞아요. 그리고 그거의 최소가 되도록 하는 a를 구하면 됩니다. 귀찮죠? 자, 이거 써보겠습니다. 써볼게요. 한번 연습을 해야 되니까 써줬으니까. 자, 6분의 최고차이 계속 어차피 1이라서 안 써도 돼요. 얘에서 얘 뺀 거의 세제곱 곱하기 얘에서 이거의 중간 얼마예요? 2분의 1 마이너스 2분의 1이죠. 그걸 뺀 값 2분의 4 더하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이거 a예요. a 얘는 어떻게 돼요? 6분의 1 마이너스 a의 세제곱 곱하기 여기 가운데 2분의 a 더하기 1 야, 저 2분의 3이라고 썼네요. 우씨, 미안합니다. 내가 방금 말했죠. 가운데 여기 2분의 a 더하기 1 빼기 1이죠. 얘에서 얘를 뺀 거라서 2분의 3 마이너스 a. 얘는 계산하면 어떻게 되죠? 2분의 a 더하기 1 뺀 거라서 2분의 a 더하기 3. 이렇게 됩니다. 자, 얘랑 얘를 계산해주면 돼요. 오, 계산이 쉽게 생겼다.
자, 12분의 이게 좀 줄여지긴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걸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얘랑 y축 대칭이라서, 그러니까 얘를 y축 대칭, 그러니까 a 대신에 마이너스 a를 대입한 거라서 그 둘을 더하면 홀수창이 지워집니다. 짝수창은 2배가 되고. 이해가 안 가죠? 자, 전개하겠습니다. 좀 까다로운데 마이너스 a 4제곱 마이너스 a 4제곱 그래서 마이너스 a 4제곱은 2배가 되고요. 그냥 하나하나 할게요. 마이너스 3a 세제곱, 여기는 3a 세제곱이죠. 지워집니다.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 마이너스 3a 제곱은 2개 있고요. 마이너스 a 플러스 a 지워집니다. 자, 그 다음 지금 이거 그럼 a랑 곱해주면 끝났어요. 이제 3이라고 하면 돼요. 3a 세제곱 마이너스 3a 세제곱 지워집니다. 9a 제곱 9a 제곱 2개 있죠. 2개 있다. 9a 마이너스 9a 지워집니다. 3 3 네. 3도 2개 있어요. 자, 그래서 6분의 마이너스 a 4제곱 플러스 6a 제곱 더하기 3 이거의 최소를 구해달래요. 이거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최소값 어떻게 구해요? 이 분자에 있는 마이너스 a 4제곱 더하기 6a 제곱 더하기 3이라는 애는 그래프가 미분하면은 마이너스 4a 세제곱 더하기 12a라서 a가 루트 3이랑 0이랑 마이너스 루트 3에서 극값을 갖죠. 그래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자, 내가 근데 원하는 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거든? 여기서 최소값 누구예요? 최소가 되게 하는 A 누구예요? A가 뭐일 때? 0일 때 최소가 되죠. 이렇게 됩니다. 야, 근데 이거는 적분하는 게 나름 괜찮았을 수도 있겠다. 저 A 플러스 1을 세제곱 너무 괴롭히네, 우리를. 그쵸? 얘가 0일 때 최소인 거 보이죠? 실수 전체를 기준으로 말하면 안 되지만 문제에서 A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라 했기 때문에 0일 때 최소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 내가 원하는 건 여기만 보는 거니까. 길어. 그렇죠. 질문 있나요? 자, 넓이에 대한 건 딱 3문제만 하면 끝납니다. 자, 첫 번째 주기함수. 주기함수 정적분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지. 이번
숙제에 있었죠? 주기함수는 뭐야? 반복되잖아, 그치? 반복되는 거니까 하나만 구해서 곱하기 하면 되죠? 맞아요? 그걸 이용해서 넓이를 표현해달라. 끝났나? 이제? 더 이상 안 해도 되나? 다 한 것 같은데? 여기까지만 놔둘까요? fx 더하기 3은 fx, 얘가 의미하는 게 뭐예요? 주기가 3이다. 자, 그래서 fx를 그렸어요. 지금 1, 2, 3을 기준으로 0부터 1까지는 2x, 1부터 2까지는 2, 2부터 3까지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6. 근데 지금 딱 0부터 3까지 말해줬잖아? 근데 주기가 3이라 했거든? 이 그림이 반복된다는 거죠. 맞아요? 반복되는데 이거를 계속 그렸더니 그냥 내가 처음이니까 그려준다. 자, 계속 그려서 여러분 그냥 상상만 하는 거예요, 원래는. 근데 그려줄게요. 내가 이거를 0부터 k까지 적분했더니 얼마래? 13이 떴대요. 그럼 내가 원하는 건 이 그림이 몇 번 반복되냐는 거야. 맞지? 한 번에 해당하는 넓이 어떻게 구해요? 이거 무슨 사각형? 사가 뭔 사각형? 그런 게 아니죠. 도형 뭐요? 사다리꼴 넓이 어떻게 구해요? 밑변 더하기 높이 곱하기 밑변 더하기 윗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3 더하기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얼마야? 4죠. 하나당 4야. 그럼 12가 떴다는 건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얼마야? 이 말이 의미해요? 뭐 의미? 야, 성능 좋은데. 주기가 3번 반복됐다는 거죠. 맞아요? 근데 3번 반복되고 남았어. 1만큼 남았어. 1은 어디까지가 1일까? 봐야죠. 어디까지 넓이가 1인지 이 그림에서 여기까지 하면 1이네. 1 곱하기 2 곱하기 2분의 1 하면 여기 넓이가 1이죠. 맞아? 그러니까 주기가 3번 반복되고 딱 1만큼만 추가로 간 거 이해가요? 3, 6, 9, 어디? K는 얼마? 10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림을 상상해야 돼요. 반복되는 거니까. 알았지? 자, 이제 또 나왔습니다. 역함수. 역함수는 어떻게 그려? 역함수 어떻게 그리죠? 맞아요. y는 x 대치. 그래서 내가 만약에 역함수 역함수와 넓이 y는 x를 기준으로 어떤 fx를 그렸어요. 역함수를. 그럼 이렇게 그려지겠죠. 역함수는 맞지? 근데 f 인버스 x를 우리한테 적분해 달래.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적분해 달래. 뭐 예를 들어. 그럼 내가 이걸 어떻게 구해? 라고 묻는다면 이 초록색이랑 똑같은 게 어디 있냐? y는 x 대칭을 한 여기. 이게 초록색이랑 그림 똑같아 보이는 거 이해가요? 네. 맞아? 그럼 나 이 주황색을 그리면 되지. 근데 주황색은 내가 어떻게 구하는 거야? 구할 수 있어? 있어. 어떻게 그리냐면 방금 그린 여기 요것만 가져왔다 하자. 지금 내가 원하는 게 여기 넓이 구하고 싶은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뭐 하면 돼요? 여기랑 이 노란색을 뺍니다. 이거는 그냥 사각형이고요. 맞죠? 이건 뭐야? 뭐 정적분하면 되거든. F를 정적분하면 여기잖아. 그치? 그래서 이 큰 사각형에서 조그만 사각형이랑 여기 정적분한 값만 빼면은 주황색이 등장한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건 뭐냐면 역함수를 정적분한 또는 역함수의 넓이를 구해달라는 말은 fx가 y축과 이루는 영역이라고 생각해주면 돼요. 알았죠? 못 지워도 되겠죠? 정리하면 이렇게 쓸게요. 역함수의 정적분은 원함수와 y축 사이의 넓이를 이용한다. 이렇게 원함수와 y축 사이의 넓이를 이용해서 역함수의 정적분을 해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림에서 y는 fx가 (2, 2랑 6, 6을) 지나는 fx가 이렇게 있대요. 자, 2부터 6까지 여기 넓이가 s랍니다. 여기 넓이. 자, 근데 문제에서 역함수죠. 역함수의 넓이를 k 빼기 s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역함수의 넓이는 어디로 보자고? 여기가 k 빼기 s라는 거죠. 맞아요? 이만큼. 그러면은 이 k-s는 어떻게 구해? 전체에서 36, 여기 전체에서 4 빼고요. 맞죠?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빼고 그 다음에 s만 더 빼면 되죠. 그래서 32 빼기 s. 그래서 뭐 답은 32입니다. 알았죠? 작은 사각형, 큰 사각형에서 작은 사각형 빼고 여기 s라고 쓴 거 맞지? 문제에서 s라고 써줬잖아? 그거 빼주면 저 k 빼기 s 되는 거죠. 자, 3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얘들아. 4문제밖에 안 남았어요, 얘들아. 진짜 얼마 안 남았어요. 남은 시간은 이제 문제 푸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파이팅! 자,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가 이렇게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를 그렸어요. 역함수가 있나봐. y는 x에 대해서 대칭을 하겠죠. 근데 이 y는 x와 대칭이 되면 이렇게 그려지잖아. 그치? 맞아요. 내가 원하는 거는 여기 넓이를 구해달래. 근데 여기 넓이는 우리가 역함수를 구할 수 없으니까 역함수와의 넓이를 구할 수 없어요. 어떻게 해요? 여기에 2배. 그러니까 다시 f 인버스 x 그래서 fx 교점을 기준으로 이렇게 적분한 건 뭐다? x에서 fx 정적분한 거에 뭐다? x에서 fx 뺀 거에 정적분 값의 몇 배? 2배 해주면 된다는 거죠. 물론 당연히 누가 큰지 작은지 모르니까 절대값은 암묵적으로 쓰여있다 봐주면 돼요. A와 B는 교점이라고 보면 되죠. A와 B는 F와 F 인버스의 교점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근데 이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 당연히 누구와의 교점이라고 할 수도 있어? 그렇죠. fx와 x의 교점이라고 볼 수도 있죠. 내가 지금 나 여기도 교점 구하고 싶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는 x
x 세제곱 마이너스 x제곱은 0. 그럼 어떻게 돼요? x는 0 또는 1인데 이거 잘 보면 x제곱에 x 마이너스 1이라서 맞죠? x에서 0에서 중근 나오고 근 하나지. 그러니까 0에서 접하고 1에서 관통하는 그림입니다. 자, 그럼 이 붉은색과 하얀색 누구예요? 두 번째죠. 근데 그게 위아래 두 개 있으니까 6분의 1 이렇게 구합니다. 물론 얘는 식이 좀 깔끔해서 적분해도 그렇게 오래 걸리진 않아요. 짠, 여기까지가 넓이였습니다. 짝짝. 이제 하나만 더 하고 개념 간단하게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 풀고 마무리하면 되죠. 드디어 수학 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수학 투 끝. 자, 우리가 도함수의 활용 마지막 부분에서 속도와 거리, 그 위치와 속도, 가속도 이야기를 했죠.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요.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죠. 그럼 속도를 적분하면 뭐가 돼? 가 나오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냐면, 자, 지원이한테 물어봤어. 지원아, 너 어디야? 너 지각했잖아. 너 어디야? 했더니 지금 저 열심히 가고 있어요. 지금 초속 10m로 가고 있습니다. 했어. 짱 빠르죠? 지각했으니까. 자, 지원아, 3초 뒤에 전화했어. 지원아, 너 어디야? 저 같은 속도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럼 초속 10m/s로 3초 동안 움직였대. 그럼 몇 미터 움직였어? 내가 근데 뭐 어디라고 물어봤어. 위치가 어디냐 했죠? 위치 어디야? 그래서 30m 움직였으면? 모른다고. 왜? 처음 위치를 모르니까. 그래서 실제로 속도를 적분하면 얘가 얼만큼 움직였는지만 알아요. 다른 말로 우리가 위치 변화량을 안다고 합니다. 위치 변화량은 안다. 이렇게 표현해요. 위치는 모르는 거지. 대신 얼만큼 움직였는지는 알아. 위치가 얼만큼 바뀌었는지는 안다고. 어디 있는지를 모를 뿐이야. 그럼 우리가 어떻게 위치까지 알 수 있어요? 바로 여기에다가 더하기 처음 위치만 해주면 현재 위치가 나오는 겁니다. 왜냐면 위치 변화량을 알려준다 했잖아. 정분하면 맞지? 근데 처음 위치를 알려주면 그 위치에서 얼마큼 움직였으니 여기구나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미분과,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미분을 하면은 뭐가 사라진다 했어? 식에서 상수가 사라지지. 상수가 사라져서 적분을 할 때 그 상수가 예측이 안 된다고. 그게 바로 그 처음 위치예요. 처음 위치입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다시 예를 들어 볼게요. xt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뭐 3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1 이렇게 써 있으면 이거의 의미는 0일 때 1에 위치한다는 거예요. 그쵸? 근데 미분을 하면 어떻게 된다고? 6t 빼기 5라는 거죠. 내가 이거를 적분을 다시 할 거야. 그러면 3t제곱 마이너스 5t가 나오죠. 문제는 뭔지 몰라, 상수가. 그래서 처음 위치를 알려줘야지 위치가 나온다. 우리가 정적분으로 얻을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다? 위치 변화량밖에 없다. 자, 근데 위치 변화량은 그럼 뭐라고 하냐면 이걸 정적분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죠? 그치? 근데 우리가 지금 앞에 우리가 지난 숙제 범위가 정적분이었고 여기는 뭐였어? 주제가 넓이였죠. 그러면 이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을 의미하는 게 뭘까요? 절대값의 정적분. 그 넓이. 그러니까 속도 이 위치에서 넓이가 의미하는 게 뭘까?
거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뭔 말이냐면 이런 거야. 내가 왼쪽으로 2걸음, 오른쪽이죠? 오른쪽으로 2걸음, 왼쪽으로 3걸음 갔어. 그럼 나는 2초 뒤에 2걸음, 3걸음 갔으니까 위치는 얼마큼 바뀌었어요? 마이너스 1만큼만 움직인 거죠? 근데 난 지금 1걸음 움직였어? 5걸음 움직였잖아. 그치? 왜 근데 이 5걸음이 1걸음처럼 됐어? 마이너스랑 플러스랑 상쇄됐거든. 위치 변화량은 상쇄라는 개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마치 뭐처럼? 정적분처럼. 근데 내가 거리를 구하려면 그럼 뭐야? 움직인 방향 무시하고 움직인 모든 거리를 움직여야 되죠? 따져야 되지? 그래서 절대값, 속도의 절대값의 정적분이 거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속도의 절대값이 뭐라 했죠? 속력. 그래서 거리는 다른 말로 속력의 정적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가요. 자, 그래서 위치를 미분하면 속도고 속도를 미분하면 가속도인데 그 중에서 속도를 적분하면 정적분이죠. 정적분하면 그럼 위치가 아니라 위치 변화량이 나와. 여기서 처음 위치를 더해야만 위치가 나오고 그냥 정적분만 하면 그냥 위치 변화량은 끝난다는 거죠. 만약에 내가 움직인 거리를 묻고 싶다면 절대값의 정적분을 해야 되고 다른 말로 속력을 정적분하면 거리가 나온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까지 설명하고 이것까지 설명하죠. 세 문제 딱 하고 가자. 가자? 이건 아니죠. 자, 직선 도로에서 A가 P점을 지나면서 그러니까 두 개의 그림이 있대요. P 지점을 지나면서 출발선이겠지. 출발선 띠 하니까 A는 16 속도라고 할게요. 16m/s로 달리고 있어요. 전점 16m/s 16으로 달리고 있습니다. 이게 A죠. 핀 A. 자, B는 어떻게 됐어요? 얘가 출발한 다음에 몇 초 뒤에 왔대? 2초 뒤에 왔대. 출발선을 얘는 멍 타다가 타다가 멍 때리다가 섞여서 멍 타다 했네. 멍 때리다가 2초 뒤에 출발해서 속도가 2t 플러스 1이에요. 붕 2t 플러스 2. 그리고 2에서 2t 플러스 2로 출발하는 거죠. 근데 얘는 속도가 어때? 점점 올라가지. 그러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겠어? 언젠가 따라잡을 거 아니야.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상당한 상황인 거죠. 맞아요. 따라잡을 거라고. 언제 따라잡아? 그게 뭔데? 그게 뭔데? 위치 변화량이 같을 때, 맞죠? 왜냐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위치 변화량 어차피 출발선은 똑같잖아, 그치? 위치 변화량이 같을 때가 됩니다. 자, 근데 A는 어드밴티지를 얻었어요. 어떤 어드밴티지? 먼저 출발함. 그럼 얘는 몇 초 달린 거예요? t 플러스 2초 달렸죠? t 플러스 2초 달렸으면 여기 넓이가 얼마야? 이게 위치 변화량이죠. 애초에 마이너스는 없으니까 그냥 넓이가 위치 그냥 정적분 값이겠죠. 그럼 얘는 t까지 여기 정적분하면 얼마예요? 2 곱하기 t 2 더하기 t 곱하기 2t 플러스 2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t 플러스 2 곱하기 t 플러스 1이겠죠. 얘가 됩니다. 얘랑 얘랑 어때야 돼요? 같다는 거죠. 그래서 t는 마이너스 2거나 15. 자, 우리가 지난 속도와 속도와 가속도 얘기할 때 했어요. 시간의 마이너스 따윈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거로 갈 수 없어요. 15입니다. 야, 왜 아무도 아닌데? 야, 근데 틀렸는데? 2 더하기 젠장
더하기에서 잘못했네. 미안합니다. 지금 여기가 2잖아. 그치? 여기는 얼마야? 2t 플러스 2죠. 얘랑 얘를 더한 게 와야 되는데 얼마예요 그러면은? 2t 플러스 4죠. 맞지? 여기가 2t 플러스 3입니다. 그래서 이거 곱하기 2를 해줘야 돼요. 미안합니다. 이거 그냥 다 지울게요. 아, 미안합니다. 이건 내가 좀 크게 잘못했네. 내가 멍 때렸네. 아, 미안해요. 이거 다 지워야 될 것 같아요. 여기가 t고 맞죠? 그러니까 밑변 높이 다 잘못 구했어요. 그래서 그냥 다 지워야 돼요. 그래서 그냥 구하면은 t제곱 더하기 2t입니다. 그래서 t제곱 더하기 2t가 16t 더하기 32인 거라서 t제곱 마이너스 14t 마이너스 32는 0이고 t가 마이너스 2 또는 16이 됩니다. 그래서 뭐 답은 16이 돼요. 이렇게 저 넓이를 잘못 구했네요. 미안합니다. 다시 정리해 보시고요. 질문 있으시면 하시고요. 만났다라는 거는 위치가 같다라는 건데 출발선이 같았으므로 위치 변화량만 같으면 위치가 같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이어서 1049번. 이렇게 가는 배가 있대요. 10시간 후에 최고 속도 10km/h를 달리고 배 근데 이렇게 느리냐? 큰 배를 타본 적이 없어 모르겠네. 10km/h를 달리고 20시간. 그래서 찍고 도착했다는 거죠. 도착했으니까 0 된 거지 속도가. 근데 여기에 거리를 구해달래. 거리 구해달라는 건 이게 속도잖아, 그치? 얘의 넓이 구해달라는 거죠. 맞아요. 넓이 구하려면은 어떻게? 식을 구해야겠네. 그쵸? 근데 우리가 절편 알려줬으니까 이 V라는 애가 C 어떻게 돼요? 최고차는 계수가 뭔진 모르지만 이렇게 쓸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알려줬어. 10일 때 얼마 떴다고? 10. 그래서 여기다 10 대입하면 10입니다. A는 마이너스 10분의 1. 아, 그럼 나 이거 마이너스 10분의 1 t제곱 더하기 2t 이거 적분하는 거잖아. 그치? 어디부터 어디까지? 0부터 20까지 마이너스 10분의 1 t제곱 더하기 2t dt가 됩니다. 자, 어떻게 돼요? 6분의 10분의 1 곱하기 20의 세제곱 8천인가요? 그럼 얼마죠? 3분의 400 이렇게 되겠죠. 됩니다. 뭐 넓이 구하는 거니까 6분의 1의 최고차는 계수 그리고 곱하기 20의 세제곱 해주면 되겠죠. (1055번) 보도록 해볼게요. 우리가 속도와 거리 문제에서는 VT만큼이나 XT가 많이 나왔다면 여기는 거의 VT가 기준입니다. A, B, C,
D, E, F 까지 그려져 있어요. 자, 속도예요, 속도. 이 말은 속도가 제일 빨랐다는 이야기야. 속도가 점점 줄어드는 거죠. 속도가 0이라는 거고요. 방향을 바꾼 거죠. 마이너스니까 이쪽으로 가다 이쪽으로 온 거잖아. 근데 이쪽으로 슝 가다가 멈췄고 방향을 바꿨는데 찔끔 갔다가 다시 이렇게 슝 가다가 멈췄고 찔끔 온 거죠. 맞아요? 그런 상황이에요. 여기까지 받아들일 수 있죠. 자, 근데 문제에서 명확하게 수치를 알려줬습니다. 0부터 A까지 VT, DT. A부터 F까지 절대값 VT, DT랑 같대요. 그리고 절대값 A부터 C까지 절대값 VT, DT는 C부터 F까지 VT, DT랑 같습니다. 자, 넓이로 우리가 표현을 해볼게요. A, B, C, D라고 합시다. 0부터 A까지라는 것은 A라는 것의 넓이가 A부터 F까지 절대값은 B 더하기 C 더하기 D랑 같다는 거죠. A부터 C까지 넓이니까 B예요. 자, 근데 C부터 F까지 정적분이죠. 그럼 뭐예요? C-D입니다. 왜냐면 여기가 아래에 있으니까. 여기까지 문제에서 제시를 해준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기억 인테그랄 0부터 C까지 VT, DT 절대값 C부터 F까지 절대값 VT,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뭔 말이냐? 0부터 C까지라는 건 A 빼기 B라는 거죠. 맞아요? B가 마이너스니까. C부터 F까지 절대값이니까 C 더하기 D가 되는 거죠. 둘이 같아요? 같죠? 얘 때문에. 기억은 맞습니다. 운동 방향을 3번 바꿨어요. 운동 방향을 바꾼다는 게 무슨 말인데? V가 VT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부호 몇 번 바뀌었어요? A와 C와 E에서 3번 바뀌었죠. 니은 맞습니다. 디귿 0부터 C까지 VT, DT A부터 C까지 절대값 VT, DT C부터 F까지 절대값 VT, DT가 된대요. 자, 넓이를 이용해 정적분까지 표현을 해보면 0부터 C까지는 A 빼기 B죠. A부터 C까지는 B죠. C부터 F까지 절대값이니까 C 더하기 D죠. 더한 게 같아요? 같을 리가 없죠. 얘가 A인데 맞지? A랑 A-B가 같다는 건 말이 안 되잖아. 디귿땡. 마지막 리을. 원점을 다시 지나냐는 질문은 정적분 값이 0이 되어야 돼요. 왜냐면 위치 변화가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했는데 다시 원점으로 돌아왔다는 건 위치 변화가 없다는 거죠. 안 움직였어?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근데 정적분은 부호를 아무리 바꿔봤자 0이 되는 순간은 존재하지 않죠. 왜냐면은 A가 너무 커서 맞죠? A가 너무 커서 정적분을 한 게 0이 될 수가 없어요. 여기까지. 이게 소다 하나 다 나갔지만 어려운 아이디어가 아니라서 금방금방
풉니다. 그래서 모레면 다 할 수 있어요. 알았죠? 모레면 다 할 수 있다. 자, 그래도 여러분 잘 하는지 보고 싶으니까 한번 해보죠. 뭐냐? 저기 153페이지 A단계 쭉 풀면서 끝냅시다. A단계 풀면서 질문 받아볼게요. 네, 정답 뽑아주세요. 아, 아주 좋은 자세야. 잠깐 기다려. A단계도 풀었니? 아니요. A단계 풀고 있어. 받아줄게.